서산시 음암면의 소문난 명물 두 가지를 지금 만나봅니다. 이제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게 확실히 봄이 오는구나 싶은데요. 제가 상큼한 봄 기운을 느끼고 싶어서 서산시 음암면에 왔거든요. 근데 이 작은 마을에 명물이 두 개나 있대요.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시죠. 예부터 땅이 비옥해 농사가 잘 된다는 서산시 음암면. 부지런한 농부는 벌써부터 올해 농사를 준비 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고 계시는 거지? 선생님! 뭐 하세요? 지금 달래가 났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텅 비어 보이는데 이미 이 안에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났네요. 아니에요. 지금 하우스에 가보시면 달래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하우스요? 예. 저기요? 네네. 노지달래는 좀 더 기다려야 되고요. 따뜻한 시설하우스에서는 푸릇푸릇한 달래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시죠? 한 25일 정도 됐습니다. 25일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큰 거예요. 바로 옆 하우스에서 수확이 한창인데요. 우와, 달래 향이! 서해의 갯바람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난 서산 음암달래.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쩜 이렇게 달래 향이 좋아요? 네, 달래향이요. 아이고 뭐 약을 주나 무궁화 식품이고 하우스다가 그냥 정성들이 켰으니까 향이 좋죠. 애기들 키우려도 정성을 들여 크잖요. 그거하고 똑같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서산달래. 이듬해 5월 시설하우스에 이어 노지에서도 계속 수확하는 효자 작목인데요. 서산의 봄은 달래와 함께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산에서 달래를 언제부터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됐죠. 보리밭에서 그거 한두 개씩 이제 캐서 그럼 드셔보고서 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이제 하우스 재배해가면서 이렇게 늘어간 거죠. 작은 마늘이라 불리며 임금님께도 진상했다는 달래. 나른한 봄철의 입맛을 깨우는 것은 기본이고요. 원기를 회복하는 데도 그만입니다. 서산 달래는 해풍도 맞고 재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맛이 최고죠. 봄이 찾아온 탑곡리 마을에 맛있는 냄새가 풀풀 새어나옵니다. 맛있는 냄새. 우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전 맛있는 거 몰래 부쳐 먹으려고 했더니 들켰네요. 왔으니까 한 점 잡수고 가셔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탑곡리 마을의 봄 한 끼 구경 한번 해볼까요? 제철 음식은 보약 중에서도 보약. 봄에는 달래가 그 주인공입니다. 방금 밭에서 캐온 달래를 듬뿍 넣어 달래전을 부치는데요. 노릇노릇 앞뒤로 구워서 뜨거울 때 바로 먹는 이 맛. 봄을 깨우는 맛입니다. 달래 향이 진짜 진해요. 더 맛있게 먹으려면 달래 간장을 찍어서 드셔야 더 맛있어요. 암요 알싸한 향이 입맛을 돋우는 달래 간장. 콕 찍어 먹으면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풍미가 진짜 맛있어요. 막 감칠맛도 나고 입맛을 진짜 확 깨워주는 그런 맛이네요. 달래전은 에피타이저고요. 이제는 제대로 식사를 해야겠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입니다. 제가 냉이 된장국은 많이 또 들어보고 먹어봤어도 이 달래로 또 된장국을 하는지는 몰랐네요. 냉이 된장국도 맛있지만 이 달래 된장국이 더 맛있어요. 구수하게 끓고 있는 된장물에 냉장고 속에 있던 채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달래 한 줌을 넣어주면 맛과 향이 확 달라지는데요. 달래 역할이 정말 크더라고요. 이 넣자마자 이 달래 향이 싹 퍼지는 게 부침개 먹었을 때 난 향과 또 다른 게요. 부침개에서는 달래가 좀 은은하게 났다면요. 이게 된장찌개의 또 달래 향은 엄청 진하네요. 요 달래 하나로 요 된장찌개를 고급스럽게 만드는 그런 마법이네요, 어머니. 그래요. 이번에는 상큼하게 무쳐 먹는 달래 무침인데요.
집간장과 고춧가루, 참기름만으로 가볍게 무쳐냅니다. 달래로 만든 집밥 요리 삼총사입니다. 우와! 이정님, 달래 한상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삼겹살이 있어요? 이 삼겹살하고 같이 그 무침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무침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환상입니다, 환상. 환상의 달래쌈 한번 먹어볼까요? 삼겹살에 달래무침 올려서 한 입 가득 먹어봤는데요. 어때요? 괜찮요? 말이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진짜 맛있어. 괜찮요? 너무 맛있어요.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미나리 향이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달래는 은은한 게 아이들도 요 삼한번 먹어보면 엄마 나 하나 더 줘 할 정도로 너무 부담이 없이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네요. 눈이 더 커지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맛있어요. 삼겹살 구이와 달래 된장국은 환상의 짝꿍. 구수하면서도 알싸한 맛이 최고입니다. 진짜 달래 향이 엄청 진하게 남아있는 게 개운하기까지 하네요. 달래를 이렇게 넣어서 끓이면 얼마나 이렇게 상큼하고 뒷맛이 좋은지 몰라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달래하고 너무 맞아요. 이게 된장하고. 맛있는 건 여럿이 나눠 먹어야 더 맛있잖아요. 상큼한 달래로 만든 한상에 다 함께 둘러앉아 도란도란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탑곡리 마을의 봄 한 끼 정이 넘칩니다. 달래로 차린 밥상 먹고 봄 기운 충전 완료! 몸이 너무 무거울 정도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식사는 잘 했고 구경을 깨이시오. 달래 향에 취한 나머지 잠시 잊고 있던 두 번째 명물을 만나러 갔는데요. 뭐 하는 곳이에요? 귀여우면서도 해학과 풍자가 담긴 팔바가지가 반겨줍니다. 얼굴만한 그 바가지로 그 우리가 인형을 그려서 그걸 우리가 인형을 하고 있습니다. 나 저 인적산에 충청도라 계룡산이면 공주 금강을 구경하고 전라도라 지리산이면 하동 섬진강을 구경하고 이쁜 처자를 만나가지고 작은 만 하나 얻었네. 안녕하세요. 충남 무형문화재 제26호 서산 박첨지놀인데요.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주민들 사이에 대대로 전승되고 있는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양반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며 서민들이 즐겨 놀았던 민속극이죠. 3년이 지났는데 집에 안 오는 거요. 자네만 믿고 가네. 고맙네. 어이. 박첨지 영감? 네. 너무 멋있으세요. 아니, 이 박첨지 놀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산에서 한 거예요? 아, 옛날 고려시대 때부터 쭉 내려왔는데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이 한 마을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소중한 문화재죠. 계급 사회의 이면을 해학적으로 풍자한 서산 박첨지놀이. 인형 제작부터 공연까지 모두 다 주민들이 직접 합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함께 모여서 꾸준히 연습하고 있는데요. 농사지은 밭에 그림을 그리고 옷을 입혀 인형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꽹과리와 북, 장구와 징을 치며 민속극의 흥을 돋우죠. 서산 박첨지 놀이는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계승하고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최고령자 같으신데 이 박첨지 놀이 언제부터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연수로 따지면 한 4, 50년 된 게 있어요. 재밌어갖고 저 어렸을 때부터 구경하다가 나중에는 여기 입단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이 농학과 겸해서 현재가 한 60여 년 조금 넘었을라나. 그래도 항상 난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 매일같이 연습도 하고 이렇게 놀이에 즐기고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놀고 이렇게 배우고 얘기하고 그래서 농사일이 힘들어도 여기는 꼭 참여해요. 일제강점기 당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해방 이후 다시 재개되어 매년 크고 작은 무대에 공연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인 만큼 오래오래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산의 맛있고 향긋한 달래와 흥겨운 박첨지 놀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봄의 전령사 서선 음암달래. 상큼하면서도 알싸한 맛으로 새봄의 기운을 충전하기에 그만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서산 박첨지 노래는 음암면의 자랑인데요. 여러분도 서산의 봄을 느껴보세요. 용담정에서 수은 최재호 선생의 생각까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상생과 조화로운 삶을 중요하게 여긴 동학의 삼경 사상을 알아가는 시간. 경주에서 만나는 인문학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수은 최재호 선생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용담정 가는 길.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설과 함께 동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삼경 체험의 길 행사가 있는 날. 삼경 체험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의 길입니다. 삼경은 경천, 경인, 경물. 하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만물을 존중한다는 사상이고요. 우리 경주가 혹은 우리 이 지역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신문화가 부상한 곳이고, 이 정신문화들이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교수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고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삼경 체험의 길을 걸어볼까요? 덕을 세상에 펼친다는 뜻을 가진 포덕문을 지나며 산책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건 동학의 창시자 수은 최재호 선생의 동상이죠. 하늘을 가르치는 것은 시천, 모실 시자의 하늘천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바깥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진정한 자아, 나의 본래 본성, 뭐 이런 게 이렇게 하늘을 가르치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났고, 저 왼쪽에 있는 것은 태블릿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학의 핵심적인 그 이념을, 진성은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성실함, 이런 뜻이고요. 내가 깨우쳤으면 세상을 향해서 뭐 베풀음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베풀음을 행하는 게 포덕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력 때문에 동학 농민전쟁이라는 것도 뭐 그 일어나가지고 우리 근대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용담정을 향해 걸어봅니다. 수은 최재호 선생이 깨달음을 얻으며 오갔을 길. 용추계곡에서 이어지는 맑은 물소리와 자연의 풍경에 잠시 마음을 풀어놓고 여유를 느껴봅니다. 용담정은 봄이면 벚꽃으로, 가을엔 단풍으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산책로이기도 하죠. 여기는 그러니까 수은 최재호 선생님이 그 덕도를 뭐고 저기 생가에서 하시고 여기에서 출입을 하면서 동학이라는 사상을 이제 그 세상에 알린 그런 장소입니다. 동학의 발상지죠. 저쪽에 있는 저 건물이 용추각이고요. 여기가 용담정입니다. 그래서 용추각에는 자기 아버지인 근암 최옥 선생의 문집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 문집이 전해지는 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는 최재호 선생이 이제 아버지의 어떤 학문을 이어가지고 성리학적인 그런 어떤 사고도 하고, 나름으로 이제 그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이쪽에 자주 이렇게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여기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가 되면 다시 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사상을 펼치고. 용담정에 얽힌 이야기와 함께 동학의 삼경 사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삼경 체험의 길. 용담정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눈과 마음의 휴식을 얻는 동시에 삼경에 담긴 환경, 인권, 그리고 상생의 가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날씨는 추운데도 경치를 보니까 너무 좋고, 물도 너무 맑고, 이렇게 경치가 좋고 자연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동학의 발생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걸으면서 같이 사색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가을이나 여름에도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경치가 너무 예쁘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자연과 함께 되는 기분이어서 너무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동학이 발상지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 겨울이라서 또 사모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운치가 있고 이 동학에서 말하는 이 자연 존중 사상과 너무나 잘 어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동학을 음미하고 느끼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담정 약수터에서 시원하고 맑은 물로 목을 축이고 다시 산책로를 내려갑니다. 이번엔 수은 최재우와 동학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념관에 들렀는데요. 이곳에서도 최천집 교수의 해설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40년에 득도를 하고 그 다음에 2년간 그 포교 활동을 하고 포덕 활동을 하시다가 2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64년에 인간 존중, 평등 사상을 삶에서 실천했어요. 몸종을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양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양딸에게 그 자기의 깨우침을 주고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그 다음에 세계와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야 될지를 경천, 경인, 경물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 소외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현대사회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상경사상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코스는 수은 최재우 선생의 생가입니다. 원래 화재로 소실됐지만 2004년에 복원됐는데요. 최재우 선생이 동학의 교리를 완성하고 인내천 사상을 정립한 의미 있는 곳이죠. 영주에 살면서 지나가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만 알고 지나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조금 생각할 게 좀 많이 있네요. 경주 지역에 위대한 사상가가 태어났다는 것도 자랑스럽고. 최재우 선생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고 했지만 실제 경험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네, 와보고 좋은 체험을 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일단은 경주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의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와 닿아 있는 삼경 사상을 배우고 되새길 수 있는 삼경 체험의 길. 봄이 오면 더 아름다워질 이 길을 함께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이 보랏빛 향기의 주인공처럼 한번 꾸며봤는데 어떤가요? 좀 잘 어울리나요? 근데 피디님, 오늘 왜 보라색을 입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 할 건데 드레스 코드가 보라색이래요. 아, 그렇구나. 제가 마침 또 보라색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드레스 코드도 맞췄겠다. 그럼 그 의미 있는 행사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원주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보랏빛으로 물든 현장, 함께 가보실까요? 여성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 특별한 날을 맞아 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어떤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걸까요?
오늘 의미 있고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어떤 날인가요? 예, 오늘은 그 3월 8일 그 세계 여성의 날이고요. 세계 여성의 날은 아무래도 세계 그 여성들의 인권이 좀 더 평등해지려면 좀 더 증진될 필요가 있어서 유엔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식 기념일로 정한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하나.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보라색 옷을 입은 이유는 뭘까요? 오늘 팀장님도 보라색, 저도 보라색, 드레스 코드가 보라색이잖아요. 많은 색깔 중에 왜 보라색일까요? 이게 남성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여성을 상징하는 그 빨간 색깔이 합쳐지면 사실 보라색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보라 색깔이 빨간색과 파란색 어느 색깔이라도 하나가 강하면 이게 제대로 된 보라색이 나오지 않듯이 보통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그런 색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면서도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네요. 보라색이 달리 보이는데요. 이런 행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 아무래도 여성의 인권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임금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돌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직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좀 차별을 받는 그런 면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늘 세계 여성의 날뿐만 아니라 시의 모든 정책도 양성이 평등되는 그런 정책을 하려고도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행사도 그런 노력 중 하나겠죠. 그러면 그 식전 공연을 해주실 가열 오카리나 공연팀을 큰 박수로 환영해드립니다. 행사장 가득 울려 퍼지는 맑고 청아한 소리. 좋은 자리에 풍악이 빠질 수 없죠. 흥겨운 오카리나 공연으로 분위기 업! 박수가 절로 나오는 공연이 끝나고 이번에는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한 유익한 강연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시면 우리 세상은 빠르게 변할 수 있다. 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 이 성평등을 위한 그런 또 날이잖아요. 왜 중요할까요? 이 세계 여성의 날은 저희가 그때 그 화재 때, 뉴욕에서 화재 때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죠.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과 임금 차이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받았고, 그것들을 알리지 않으면 사실 지금처럼 계속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참정권과 생존권을 침해받은 것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좀 더 성평등한 세상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들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네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후세대들이 또 앞으로 함께 될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장미하고 엽서하고 그리고 얘를 가지고 다닐 거 지금 그 판넬을 센터를 벗어나 거리로 나온 시민들. 보라색 장미꽃을 들고 옛 원주역 인근 힘의촌 일대를 걸으며 성평등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에 힘을 보태보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왜 필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여기가 좀 밝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동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셔서 조금 많이 알려주시고 이 지역사회가 다시 희망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방 직후 오갈 데 없는 피난민들에게 소중한 터전이 되어 주었던 희망. 언젠가 다시 희망이 꽃피는 날이 오겠죠.
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셨는데 이 행사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제가 원주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는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관심 더 가져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저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피해에 대해서 저희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만 계속 생각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 뿌리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봤고요. 원주 시민들 더 많이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씩 함께 하다 보면 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럼요. 좀 믿습니다. 네. 도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성매매 집결지 힘의촌. 차별이 존재하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니 마음이 아팠는데요. 117년 전 그날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그랬듯 우리의 바람과 행동이 모이면 반드시 변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행사를 함께 했는데 그냥 가기엔 아쉬워서 이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느끼신 것도 있으실 것 같고 배운 것도 우리가 참 많잖아요. 혹시 잘 기억하고 계신지 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빨리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3월 8일은 무슨 날일까요? 정답! 여기가 목소리가 컸어요. 무슨 날일까요?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맞추셨으니까 선물. 두 번째 퀴즈입니다. 속도 준비하시고요. 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 말씀해 주실까요? 뭘까요? 네, 빵과 꽃이요. 장미꽃. 네, 정답입니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세 번째 문제. 세계 여성의 날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정답! 틀리면 X. 미국이요. 정답입니다. 와, 두 문제를 맞추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한 문제도 못 맞춘 분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문제는 못 맞췄지만 어떠셨나요? 너무 보람차고 그리고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반 50년을 살았는데도 반 100년을 살았는데도 정말 배울 게 많았던 감동스러운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차별 없는 성평등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 사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무인 점포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가게들은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그런 가게들입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바야흐로 지금은 무인 전성시대, 고물가, 고임금의 칼바람에 주인 없는 가게가 대세입니다. 나 홀로 고르고 나 혼자 샀다. 무인 가게 찾아서 출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무인 떡집입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야, 아니 잠깐만, 진짜 안 계시네? 아니, 떡집인데 아무도 안 계세요? 떡집이 아무도 없을 수가 있어요? 헉, 이런 것도 다 떡이야? 어머 어머 어머. 일단 입에 넣기도 전에 눈부터 즐겁습니다. 막 그냥 떡집에 있는 그런 떡들이 아니야. 헉. 요즘 전국의 떡순이들 사이에서 가장 핫하다는 이름하여 디저트 떡집. 한국은 물론 세계에 내로라는 퓨전 떡들이 죄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 지금 일단 제 마음속에 한 8개 들어와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네, 제가 잘할게요. 주세요. 손 떨지 마시고. 선택은 신중히, 계산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요즘 어딜 가나 마주치는 키오스크로 속전속결 결제를 마칩니다. 급속 냉동떡이라 간단하게 데워만 주면 금방 만든 듯 쫀득쫀득함이 살아납니다. 일단 초콜릿이라고 생각했던 그 음식이 쫄깃쫄깃한 떡 안에 이렇게 딱 들어있으니까 이 느낌 자체도 되게 신선하고 새롭고 진짜 특별한 간식 찾는다? 헉,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배를 든든하게 채웠다면 이번에는 마음의 양식을 쌓아볼까요? 이번에 제가 찾아가 볼 공간은 무인 서점인데요. 이 무인 서점은 이미 이 거리에서 유명해진 지 꽤나 됐다고 합니다. 뭔가 이 이름부터 분위기부터 제 마음에 쏙 들거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주의 대학로에 자리한 독립서점인데요. 지난 2020년 문을 열었습니다. 베스트셀러는 물론 다양한 책들이 책장 가득 꽂혀 있습니다. 야, 이 서점에 오니까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되게 인상이 깊은 건 뭐냐면요. 사장님이 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셨어요. 그래서 더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렇게 약간 자꾸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소품과 책을 펼치면 나는 종이 냄새. 거기에 동네 책방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요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무인이니까 계시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뭐 전화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해보세요. 자. 예, 여보세요? 아,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책마다 이렇게 메모를 다 해두신 거예요? 이거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무인이다 보니까 이제 글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고자 그렇게 깨알같이 많은 글씨들을 적게 됐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렇게 막 방명록도 적어주고 하셨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네. 이런 것도 읽으면 되게 힘이 되시겠어요. 어떤 분이 글을 쓰고 가시면 또 다른 분이 거기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내라든지 예, 어떻게 됐냐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방명록으로 또 서로 소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은 제2의 고향인 영주에 정착하면서 지역 작가들을 위한 소통 창구 마련의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독립서점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무인 서점에 들어와서 나 혼자 뭔가 이 공간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게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느낄 수 있는 이런 든든함과 따뜻함이 있을 수 있는 게 무인 서점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와, 이런 센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도서관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너무 피곤해.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작가님한테 했더니 작가님이 그러면 저보고 도서관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도서관이요? 라고 해서 일단 오긴 왔는데 도서관을 가보라고? 가볼게요. 뭐가 있나? 있습니다. 있어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무인 의사 선생님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이여 자자자 줄을 서시오. 너무 마치 키오스크처럼 정신건강 무료 검진 기계가 있어요. 요즘 제가 혹시 다크서클이 좀 막 심해 보이고 그랬잖아요. 한번 진단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피곤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병원을 굳이 찾지 않아도 간편하고 간단하게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 이 정도면 정상 범위다 하는 거를 굳이 병원에 가서 기다리거나 선생님을 만나 뵙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검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거를 이 문자로도 또 바로 받아볼 수가 있대요.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확실한 해결책도 보이는 법.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놔 봅니다.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쉬는 느낌도 들면서 아, 내가 좀 위험한 상태구나. 좀 더 되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피곤하다라고 느낄 때랑 이렇게 검사해보니까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니까 좀 마음이 좀 어떠세요? 너무 많이 기계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거 검사해 보면서 좀 심각성을 깨닫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게 지금 뭐 괜찮은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근데 덕분에 우리 선생님 덕분에 잘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요즘 대세 무인 옷가게입니다. 직원도 없고 부담도 없다. 마음껏 옷을 골라볼 수 있어 단연 인기입니다. 약간 예쁘면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나씩 꼼꼼하게 보게 되는데 사실 사장님이 이렇게 뒤에서 뭐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제 마음 편히 그냥 혼자 이렇게 조용히 볼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인건비가 들지 않은 무인 가게는 그 차액을 고스란히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 2번, 3번 찾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요즘 입기 딱 좋은 봄나들이 3종 세트 나갑니다. Pretty woman walking down the street, pretty woman, the kind I like. 사실 무인 가게라고 해서 그냥 사람의 손길이 좀 잘 닿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느끼셨죠? 저는 오늘 제대로 느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본 가게들도 진짜 신기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무인 가게들이 생겨날 거잖아요. 어떤 가게들이 더 생길지 진짜 기대되네요. 설렌다. 지금은 무인 시대. 사람은 없지만 가게 구석구석 신뢰가 쌓여갑니다. 올 봄엔 무인 가게로 놀러 오세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어머니 스타킹 보고 만든 거거든요. 버리지 못해서 모아놨던 어머니 스타킹을 가지고 만든 꽃이다 보니까 좀 저한테는 각별해요. 어머니? 저한테 영감을 주신 분이 어머니니까요. 생화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꽃은 스타킹으로 만든 건데요. 김현정 대표의 스타킹 꽃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순천에 위치한 한 사무실, 바로 그녀의 작업실입니다. 알록달록 화려한 색의 수많은 재료들, 한 땀 한 땀 손끝에서 꽃이 피어오르는 현장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순천에서 스타킹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행복한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와, 사무실을 가득 채운 꽃. 지금까지 만들어 본 꽃 종류만 해도 100여 가지가 넘는다는데요. 모든 작품은 스타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스타킹으로 꽃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만들게 된 게 집안에서 있으면서 사실 어머니 스타킹 보고 만든 거거든요. 저는 막 못 버리고 다닐 텐데 엄마는 올라간 스타킹도 못 버리고 모아놓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엄마가 모아놓은 스타킹을 안고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이 스타킹은 이렇게 쭉쭉 늘어나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그냥 철사에다 감아가지고 만들어 본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염색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 수도 있게 되고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스타킹 공예에서만큼은 최고로 우뚝 선 김현정 대표. 스타킹을 직접 구해오고 직접 염색도 하고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재료가 없습니다.
색상이 너무 예쁘고요. 스타킹을 우리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스타킹을 뭐 세게 잡아당기냐 헐렁하게 잡아당기냐 이거에 따라서 꽃의 모양이 일단 달라지고요. 뭐 피었냐 시들었냐 이런 느낌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타킹의 화려한 변신. 화려한 꽃이 만발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스타킹으로 만든 게 실제로 여기 검정색이 있고요. 저기 살색도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내 손으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저도 제 스스로 대견했죠. 뭐 스스로 쓰담쓰담 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엄마 또 무슨 꽃 만들어줄까? 또 뭐 만들어줄까? 계속 이게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하던 일을 접고 순천으로 내려와 시작하게 된 스타킹 공예. 이제는 꽃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스타킹 공예 가이드북. 꽃을 만들면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 놓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책을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저 혼자만 공유하지 말고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조금 작성을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기도 하고 하려고요. 꽃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참을 고민한 뒤 시작하게 된 카네이션 만들기.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어 선물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무려 500개의 카네이션을 선물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카네이션이죠. 저는 사실 이거 하면서 크게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것보다 사람들 꽃 보면 행복하잖아요. 저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뭐 슬픔을 잊을 수는 없겠지만 잠시라도 내려놓고 뭐 평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뭐 국가유공자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앞에다가 제가 국화 같은 것도 좀 꽂아놓고 싶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상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만들어 보자고 옆에 편들을 조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같이 해보자고. 지난번에 그 선물 받으신 분은 뭐래? 그 꽃? 그때 카네이션 줬잖아. 근데 그분이 평생 어버이날 그 꽃은 처음 받아봤나 봐요. 근데 이제 올해 또 그 꽃을 다시 꺼내서 자기가 셀프로 달 거라고 너무 좋아서. 그러긴 해. 그럼 뭐 만들어 달라고? 응. 뭐 이번에 우리 내가 좀 좋아하는 분 아들이 중학교 입학한대. 화분으로 해줄까? 안 그러면 꽃 다발로 해줄까? 남자애거든? 아니 요즘은 다발로 안 하고 그냥 송이로 한 송이로 예쁘게 하니까 만약에 책상 같은 거 그냥 올려놓으려면 이렇게 조그맣게 화분으로 한 송이만 꽂아도 예쁘잖아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김현정 대표를 찾아오는 김성현 씨. 그녀는 김현정 대표가 만든 꽃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스타킹 꽃이 달고 좋아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걸 집에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꽃 향기가 나는 것처럼 생화 같은 느낌도 들고 버려진 게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느낌에 좀 제가 힘들 때는 얘가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스타킹 공예를 단순히 그냥 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치유? 꽃 보면 다 치유되잖아요. 생화도 좋긴 하지만 내가 직접 만드는 치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직원들과 긴급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김현정 대표는 스타킹 공예뿐 아니라 지역 축제의 기획자로도 활동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이벤트를 기획 중이신가요? 큰 슬레이트를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지금부터 축제를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펑 소리가 나면서 하는 걸로 이런 퍼포먼스 어떨까 싶어. 굳이 빳빳한 걸로 만들 필요 없이 뭐 종이든지 아니면 뭔가 모양만 잡으면 되니까 서 있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오가는 회의. 이번엔 업사이클 작품으로 축제장을 꾸밀 예정인데요. 그녀는 버려지는 물건을 쉽게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업사이클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하다고 봐요. 모든 물건들은 한 번 버리기 전에 다시 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제가 있는 이곳이 예전에 식당이었거든요.
처음에 여기에 이사를 오니까 숟가락들을 막 버리고 가셨더라고요. 얘들 숟가락을 붙여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업사이클을 하게 되고 업사이클 넘어서 리사이클, 리사이클, 업사이클 지금은 별걸 다 하고 있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쓰레기일 수 있지만 김현정 대표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뚜껑의 화려한 변신, 정말 신기하죠? 스타킹 공예를 가지고 계획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구나, 나도 좀 도전해볼까? 저분처럼 나도 스타킹 공예는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공예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선구자? 아니면 끌고 가는 이런? 그래서 사실 저는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이거 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요. 그게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나만의 특별한 공예품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그녀. 끊임없이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김현정 대표를 응원합니다.